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한 차량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가 공중 회전하며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고의 배경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미국은 물론 한 사람의 완고한 편견까지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맥카시라고 합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부국장으로 일하면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준을 만든 사람이라 부르죠. 제가 세운 안전 기준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 차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 차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전체에 대한 불신이었죠. 특히 중국과 한국 자동차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편견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부모님이 처음으로 중국산 자동차를 구매하셨죠. 당시만 해도 중국차는 미국 시장에서 저렴한 대안으로 막 자리 잡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차인데 절반 가격이면 이득이지라며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동차는 구매 후 3개월 만에 브레이크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A필러 구조도 취약해 약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졌죠. 부모님은 그날 교회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작은 접촉사고로 끝날 일이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 결함과 취약한 차체 구조 때문에 어머니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공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차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깡통이야. 이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교통안전청에 입사한 후에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통안전청에서 일하며 본 데이터는 제 편견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초기 아시아 차량들의 안전 테스트 결과는 미국이나 유럽 차량보다 확실히 뒤처졌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 자동차 회사들도 발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시아 차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차에 대해서는 더 심했습니다. 외관은 화려하고 기능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성은 미국 차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화려한 깡통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사람들이 한국 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지 결코 안전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부서에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한국 차의 발전과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당신 나라 차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라고 말했죠. 사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제가 만든 미국식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철저히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했어요. 20년간 수집한 데이터, 수백 번의 충돌 테스트, 수천 명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죠. 매년 열리는 국제 자동차 안전 컨퍼런스에서도 저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안전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은 거의 무시했어요. 그들은 따라오는 자들이지 기준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고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한국 대표단이 발표할 때면 자리를 비우거나 있더라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미국의 기준을 뛰어넘을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이런 제 편견은 너무나 뿌리 깊었습니다. 데이터가 변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여도 저는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 혹은 통계적 오류로 치부했습니다. 제 확신은 너무나 완고했죠. 아시아차, 특히 한국차는
절대 미국 차의 안전성을 따라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확고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항상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순간은 가장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고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출장길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자동차 안전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오전 10시 30분, 맑은 하늘 아래 제 앞으로 펼쳐진 고속도로는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했죠. 대형 트럭의 앞바퀴가 터지면서 바퀴가 튕겨나가고 있었어요. 그 무거운 트럭 바퀴가 공중을 날아 제 옆 차선의 SUV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이런 저 차량은 끝났어.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바퀴의 충격으로 SUV는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느리게 공중에서 회전하더니 도로 위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굉음과 함께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저는 즉시 차를 세우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20년간 자동차 안전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그 정도 충격이라면 최소한 중상 이상은 피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고 차량에 다가가기도 전에 그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성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저 정도 충격을 받고 어떻게 멀쩡할 수 있지? 저는 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습니까? 네, 좀 어지럽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자는 약간의 혼란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확인했을 때도 경미한 타박상 외에는 특별한 부상이 없다고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외관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운전석 주변의 생존 공간은 거의 온전했어요. 그리고 차량 브랜드를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전기 SUV였어요.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화려한 깡통이라 비웃었던 그 한국 차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 심포지엄은 잊어버리고 저는 즉시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SUV에는 최신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저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청 부국장이라는 제 직함을 알고는 차량 데이터 접근도 허락해 주었죠.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럭 바퀴가 115km/h 속도로 SUV를 강타하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물리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충격은 성인 코끼리의 돌진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량 내부 센서의 데이터였어요. 충격이 감지된 순간부터 에어백이 전개되기까지 단 0.001초, 업계 표준보다 0.007초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제가 미국 차에 적용했던 기준보다도 훨씬 빠른 반응 속도였죠. 차체 구조도 놀라웠습니다. 특수 고강도 강철과 알루미늄의 혼합 구조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어요. 게다가 배터리팩이 차량 하부에 위치한 전기차 특성이 무게 중심을 낮춰 차량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분석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한국차는 제가 알던 화려한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차량보다도 정교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쌓아 올린 제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만약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차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틀렸다면
제가 세워온 다른 기준들은 어떨까요? 그것들도 편견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다음 날 아침 그 생존 운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퇴원해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메카시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큰 사고였는데 이 정도로 무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안전성 때문이었죠. 제 가족이 타는 차니까요. 한국 차가 요즘 안전기술이 대단하다고 해서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미국 교통안전청 부국장으로서 모든 자동차의 안전성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심포지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 즉시 추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차에 대한 모든 안전 데이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안전청 부국장이라는 권한을 활용해 최근 5년간의 모든 충돌 테스트 결과 사고 데이터 생존율 통계를 요청했어요. 제 사무실은 곧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그래프와 차트가, 책상에는 보고서 더미가 쌓였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견 없이 오직 숫자와 사실만 보기로요. 그리고 며칠간의 분석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본 데이터는 제 기존 믿음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제 도로 사고 생존율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미국과 유럽 브랜드들을 앞지르고 있었어요. 특히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에서의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차들은 특히 소형 오버랩 충돌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이 테스트는 차량 전면의 25%만 장애물에 부딪히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가장 까다로운 충돌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어백 전개 속도와 충격 흡수 구조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고 차량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 왔고 이미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으려 했던 거죠. 제 편견이 사실을 가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차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동안에도 저는 오래된 데이터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 부서에서 1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안전기술이 미국 기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그 보고서를 방법론적 오류가 있다며 무시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자동차 안전 분야의 권위자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했다니.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니.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홀로 마주했습니다. 벽에 붙은 상장들과 사진들, 수많은 업적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제 편견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로버트, 괜찮아요? 문을 두드린 것은 캐서린 박, 제 부서의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국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 저와 논쟁했던 사람이죠. 캐서린, 들어와요. 당신에게 사과할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데이터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을 인정했죠.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 차들은 정말 안전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캐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로버트, 직접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연구시설과 생산 라인을 직접 보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 편견을 직시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죠. 좋아요, 캐서린.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네요.
그렇게 저는 평생 가보지 않았던 나라, 항상 무시해왔던 기술의 발상지인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미 제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돋보였죠. 로버트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자동차 안전기술협회 대표입니다. 저를 맞이한 김민준 대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저를 고급 세단으로 안내했는데 물론 한국 브랜드였죠. 이 차도 제가 타고 온 비행기보다 안전하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 대표의 자신감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제 앞에 놓인 대시보드와 중앙 콘솔의 디자인에 놀랐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운전 중에 알게 된 이 차의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 레벨 3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죠. 차량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주행했고, 때로는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차량이 사각지대의 오토바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렸을 때였어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첨단 센서를 결합한 것입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한국 자동차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첫날 일정은 한국 최대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연구소 입구에 걸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술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슬로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후 제가 보게 된 모든 것은 이 문구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첨단 충돌 테스트 시설,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성 시뮬레이션 랩, 재료 연구실. 모든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한국 차들의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5천만 건 이상의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분석해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죠. 이것은 제가 미국 교통안전청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데이터 활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즉각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의 한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메카시 국장님,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저를 충격 분산 구조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충돌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새로운 차체 구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구조는 기존보다 33% 더 강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12% 줄었죠. 저는 그 기술의 복잡성과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따라오는 자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도하는 자의 기술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대표가 물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네요. 김 대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산 라인과 테스트 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호텔방에 누워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저렴한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교한 시스템과 인간 중심 철학이 결합된 첨단 기술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으로 보게 될 놀라운 현실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테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테스트 시설보다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크고 최신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접근 방식이 독특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안전을 위한 테스트를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매 충돌 테스트가 실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테스트 센터 책임자인 박지훈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저를 충돌 테스트 구역으로 안내했죠. 그곳에서 실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재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로버트 씨가 목격한 사고 데이터를 받아 정확히 재현했어요. 이런 실제 사고 재현이 저희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준화된 충돌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테스트마다 센서를 통해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했죠. 저희는 지난 10년간 50만 건 이상의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설계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데이터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한국차들의 안전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사고 후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전 몇 초간의 데이터가 더 중요하죠.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안전 시스템보다 종합적이었습니다.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철학이 있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그들의 수석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윤성민 씨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윤 엔지니어의 눈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당시 그녀가 탔던 차는 외관은 멀쩡했지만 차체 구조가 취약했죠.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들에게 자동차 안전이 단순한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사명이었죠. 저희 연구팀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친구를 또는 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저희에게 안전기술 개발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있었죠. 저희는 모든 안전 부품에 대해 100% 검사 원칙을 고수합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아요. 생산 라인 책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AI 기반 비전 시스템을 사용해 모든 안전 관련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업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저희 공장에서는 매월 안전의 날을 운영합니다. 실제 사고에서 저희 차가 생명을 구한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죠. 박지훈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전 직원이 충돌 테스트를 직접 참관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차가 어떻게 사람을 지키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첨단 보호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연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민준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로버트 씨,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저희가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차가 그 사고에서 운전자를 살린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전략도 아니었죠.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과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술은 데이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프라이스 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의 최고 책임자인 그는 제 방문을 받아들였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죠. 로버트,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이지? 자네가 20년간 만들어온 그 기준 말인가? 네, 바로 그 기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발견한 사실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고, 수집한 데이터, 한국 방문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요. 설명을 마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가 지금 제안하는 게 우리의 안전 기준을 한국 모델을 참고해 재설계하자는 거겠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차세대 안전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최근 한국차의 안전성 데이터를 보고 놀랐네. 자네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네. 다음 주에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지.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교통안전청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안전기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술을 참조 모델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반발했죠.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외국 모델을 기반으로 재설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실제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저는 편견을 버리고 더 나은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충격 흡수 구조, 에어백 전개 속도,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을 참조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명 중심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철학의 도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안전기준은 이제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제가 새 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죠.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특히 한국 자동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발언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부국장, 한국차 안전성 공개 인정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 뉴스를 장식했죠. 그리고 이 변화는 미국 내 한국 차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발언 이후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는 크게 상승했어요. 특히 안전을 중시하는 가족 소비자들 사이에서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부 인사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1년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들의 사고 생존율이 7%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어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였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진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김민준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대표님,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첫 결실을 맺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로버트,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자동차 안전은 국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공통의 과제였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전환은 완성되었습니다. 평생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안전 기준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자동차 안전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라 제가 깊이 존경하는 기술과 철학의 발상지였으니까요. 로버트,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민준 대표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친구가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김 대표는 저를 한국자동차안전연구소의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자동차 안전 기술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우리는 지난 30년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초기 한국 자동차의 모델부터 현재의 첨단 안전 시스템까지 발전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 시대별 안전 기술 개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최초의 안전 연구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평생을 안전 기술 개발에 바쳤죠. 김 대표는 한 노인의 사진 앞에서 멈추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충돌 흡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녀는 간호사 출신으로 응급실에서 너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고 자동차 공학으로 전향했죠. 각 개발자의 이야기 뒤에는 항상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전시관 중앙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구한 차량들이라는 제목 아래 심각한 사고에서 탑승자를 보호한 실제 차량의 잔해와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매일 이곳을 방문해 자신들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김 대표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자동차 안전은 단순한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었고 철학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로버트, 우리는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더 빠르거나 더 화려하거나 더 경제적인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죠. 심포지엄에서 저는 제 기조연설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동차 안전을 데이터와 규정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배웠습니다. 안전이란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철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청중 중에는
전 세계 자동차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 교통안전청 부국장이 한국의 접근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것에 놀라워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안전이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돌 테스트 점수나 별점 등급이 아닙니다. 안전은 실제 도로에서, 실제 사고에서, 실제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연설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시관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안전 연구팀장이었어요. 메카시 씨, 당신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노인은 아들을 잃은 후 평생을 안전 기술 개발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저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당신과 같은 분들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을 감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실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요. 한국의 철학, 그들이 추구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가치관은 이제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철학을 미국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전파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어요. 귀국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새로운 안전기준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가치를 미국의 시스템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2년 후 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한 이후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전국적으로 12%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는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제 커리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은퇴식에서 저는 마지막 연설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워싱턴 교통안전청 본부 강당은 동료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어요. 김민준 대표와 여러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죠. 30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그때 저는 젊고 자신감에 넘쳤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제 고집과 편협함은 이제 부서 내에서 일종의 유머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만든 수많은 기준은 결국 한국의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고개를 숙여야 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차는 단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 한국차에 대한 불신, 충격적인 사고 목격, 한국 방문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까지. 모든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까지. 그러나 어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 후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닌 이해와 공감의 웃음이었죠. 예전에는 차를 브랜드와 국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차, 유럽차, 아시아차, 그리고 한국차는 항상 저평가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이제 저는 차를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키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차를 존경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업계의 젊은 엔지니어들도 있었어요. 메카시 선생님, 앞으로도 국적과 브랜드를 넘어 안전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철학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은퇴식 후 김민준 대표가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였어요. 이것은 소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 살고 굳건함의 상징이죠. 로버트 씨가 심어준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이 소나무처럼 오래도록 굳건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이 나무는 제 새집 정원 한가운데 심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나무를 보며 우리가 함께 이룬 변화를 기억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은퇴 후 첫 번째로 한국차를 구매했습니다. 최신 전기 SUV 모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김 대표가 준 소나무를 정원 중앙에 심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그 소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어떻게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가장 값진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국적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과 헌신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차가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제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신기하게 바라볼 때면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나무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죠. 이 나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이란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진심에서 온단다. 아이들이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편견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지를요. 저는 이제 평화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직도 자동차 안전 세미나에 초청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전합니다. 안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명감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첨단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차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존경합니다.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소중한 가치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국적과 브랜드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말이죠.